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4월 8일 오후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브리핑을 하면서 이 지점에서 제가 브리핑을 했죠. 상방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물론 거시적으로 크게는 이 하방을 제가 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근데 여기 보면 여기서 한 이 정도는 상방에 갈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가져야 정상인데, 이 오면서 갑자기 이렇게 급반등하면서, 추세를 전환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방을 깼는데, 깨고 내려왔어요.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제가 이 저점은 깨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그런데 좀 정상적인 모양이 아니라 변칙적으로 이렇게 급락을 해버렸어요. 지금 뭐 그러면은 급락한 뒤에 다시 조정을 주는 그런 단계거든요.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하락 파동을 주고 뭐 방향을 잡든지 할 그런 모양입니다. 이거는 이 저점을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고 내려올 겁니다. 물론 여기서 내려와서 뭐 다시 올라갔다가 추세를 주고 이렇게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모양을 보면 이거는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조정을 줄 때마다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장기적으로는 이 정도, 이게 1파, 2파, 3파, 지금 4파 형성 중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내려온다는 겁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보면요. 그러면 이게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지키내면요, 다시 상방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거는 오늘 정도는 오늘 내일까지는 하방으로 보는 게 맞다. 그때 진입 시점은 그때 모양에 따라서, 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매수나 매도 진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파동을 거의 만드는 것 같지만, 이게 지금 하방 진입하기도 그래 기다려야 돼요. 이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은 하방을 보되, 진입 시점은 그때 차트의 모양에 따라서 달리하겠다. 이게 뭐 5파동이 돼도 이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면 이거는 하방 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오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대응하셔서 성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그러면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파생에 대해서, 파생 상품에 대해서 약간 좀 공부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생 거래 계좌 개설하기 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파생 거래는요, 파생은 뭐 국내 선물도 있고 옵션도 있고, 국내 선물도 있고 옵션도 있고 또 해외 선물도 있어요. 해외 선물, 에너지나 뭐 금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국내 선물도 있고요. 이런 파생 거래는 반드시 여유돈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식보다 더 위험한 자산이거든요. 파생이라는 게. 그래서 이거는 뭐 생계비로 가지고 파생을 한다든지 비서로 하면 큰일 납니다. 주식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갖고 있으면 돼요. 나중에 그 자식한테 유산으로 물려줘도 된다고요. 그런데 파생 거래는
사이클이 있대. 생명 사이클이 어느 기간이 되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뭐 500만 원을 넣어놨는데 깡통이 될 수도 있고 하루 만에 깡통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잃어도 될 만큼의 여유 자금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마포대교에 물이 따뜻한지 성수대교에 물이 따뜻한지 확인하러 다녀야 됩니다. 쫄딱 망하면 견디기 힘들다. 이거는 거지는 죽지 않아요. 거지는 이미 거지인데 뭐 거지로 살아왔는데 더 거지 돼봐야 뭐 얻어먹기밖에 더 하겠어요. 안 죽는다. 그런데 중산층에서 살만하고 보급 좀 받아가 살다가 쫄딱 망하면 죽는다고요. 성수대교나 뭐 이런데 뭐 네가 죽기 좋은지 그 찾아다닌다고. 그래서 반드시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생활비 50만 원 들고 30만 원 저축하고 20만 원 남는다. 그 20만 원 갖고 하시라고. 그만큼 위험한 상품입니다. 파생이 주식보다 훨씬 위험한 상품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는 모의 투자, 돈 필요 없이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어느 정도 뭐 성공률이 한 80% 이상 넘어간다 이러면 대여계좌라고 그 작은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대여계좌 빌려주는 계좌가 있어요. 뭐 증권사에 개설하는 계좌 말고 그걸로 해보시고 뭐 수익이 계속 누적된다 이러면 나중에 그 증권사에 가서 계좌 개설을 하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충분한 그 연습과 트레이닝을 하셔서 확신이 서면 하시라고요. 물론 이제 대여 계좌는 불법이에요. 불법. 합법적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대여 계좌 사용했다고 뭐 처벌받은 사례를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제 대여 계좌를 빌려주면서 돈이 입금되면은 먹고 튀는 이런 대여 계좌도 많아요.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어쨌든 시작하실 때는 반드시 여유돈이 있을 때 그렇게 작은 금액으로 시작을 해보시고 확률이 한 80%, 85% 넘어가면 그때 이제 본계좌 개설해서 본계좌 개설을 하려면 해외 크루즈 오일 같은 경우에는 한 450 정금을 내면 돼요. 그럼 한 계좌, 한 계약을 거래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이거는 가격에 따라서 정금도 금액이 달라요. 크루드 오일이면 한 450 정도 듭니다. 본계좌를 개설을 하면. 그런데 대여계좌는 한 10만 원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5만 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게끔 이렇게 시작해 보시고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만의 기법을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그것도 3가지 이상. 그래야지 이 시장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 주식은 개별 기업의 미래 가치가 가격이 되거든요. 미래 가치를 보고 그 가격이 뭐 형성이 돼요, 시장에서.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술적 분석, 그런 게 차트 분석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업 가치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회사가 빚이 얼마인지, 이 회사가 1년에 매출이 얼마인지, 또 수익은 얼마만큼 내는지, 이런 기업의 앞으로 또 얼마만큼 비전이 있는지, 이런 어떤 기업의 가치를 분석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주식은. 반면에 파생상품은 지수를 거래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만으로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뭐 거래량을 보지 않아도 돼요, 파생상품은.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단순하게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일 수도 있습니다, 파생은. 물론 위험성은 엄청 큽니다. 그렇지만 고수익을 낼 수도 있고 또 쪽박을 찰 수도 있는 게 파생상품이에요. 기술적 분석은 시중에 나와 있는 기술적 분석책은요, 우리 도서관에 가면은 뭐 인문과학 서적에 가보면은 그
그 주식 거래 관련 또는 기술적 분석 관련 뭐 이런 또 가치 분석 관련 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많은 책 중에 쓸모 있는 책은요 5%도 안 돼요. 나머지 95%가 그 책 내는, 특히 국내의 어떤 전문가들 이름 걸고 내는 책들은 99%가 자기 선전하려고 내는 겁니다. 그 독자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책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해외 번역 서적이나 이런 거는 좀 뭐 살만한 가치가 있는데 나머지는 빌려보세요. 책을 도서관에 가서.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보다가 이거는 그 어떤 가치가 있겠다 싶은 것만 내한테 접목시키고 나머지는 그냥 훑어 넘어가세요. 허송합니다. 허송 세월만 하고 세월만 축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신뢰할 만한 책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책들 중에서 혹시 쓸만한 어떤 기법이나 이런 게 있다면 내가 적용을 해보고 성공률 한 85% 정도 이상 된다. 이러면은 그 나의 기법을 하나를 장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서너 가지 이상을 만들으셔야 비로소 이제 어떤 준비가 어느 정도 약간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 않고 시작하면요, 뭐 전문가들 리딩, 뭐 요즘 리딩도 많이 하잖아요. 거의 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구, 돈 갖다 바치는 호구. 내가 보는 눈이 없으면 호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법을 찾는데 어떤 사람은 뭐 30년 걸리고요. 어떤 사람은 뭐 10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뭐 6개월 만에도 자기 걸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기의 어떤 역량이나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거는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뭐 차트론자들은 차트를 보고 만들 거고, 또 요새는 가격 이론도 있어요. 가격 이론도 보긴 했습니다. 어느 정도 허접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책자로 나온 지가 한 2,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몇 사람이 가격 이론 들고 나와서 강의도 하고 TV도 나오는데 어찌 보면 이론상으로는 좀 허접한 게 아닌가. 그래도 이제 거기서도 취할 게 좀 있어 보여요. 나중에 시간이 나면 그 강의도 한번 할 텐데, 어쨌든 자기한테 맞는 기법들, 예를 들면 이동평균선 적용하는데도 뭐 60 이동평균선을 쓸지 240을 쓸지 그거는 자기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기법을 반드시 자기의 기법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손절 관리.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 파생 상품은 깡통이라는 게 있어요. 망한다고. 주식은 망하지 않아요. 회사하고 같이 가요. 회사가 안 망하면 주식도 안 망해요. 근데 파생은 그때그때 망해요. 깡통을 차요. 국내 파생 시장 거래 시간은 9시부터 오후 3시 45분까지예요. 근데 이제 해외 선물, 그런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 거래 시간이 24시, 뭐 하루 내내 거래한다고 보면 돼요. 1시간만 폐장을 해요. 6시부터 7시까지 아침. 7시 다음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국내 파생 시장은 거래 시간이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날 시작할 때 갭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갭으로 상승을 해버리든지, 갭으로 하락하든지. 그래서 이월시키면 불리해요. 물론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파생 상품은 당일 진입, 당일 청산입니다. 그래서 당일 거래하고 빠져나가요. 왜? 레버리지가 엄청 큰데, 변동폭이 큰데, 그걸 뭐 하루 이틀, 뭐 3일, 한 달 이렇게 가지고 갈 상품이 아니라고요. 하루하루, 뭐 1시간, 뭐 10분 거래해도 내가 원하는 목표 수익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게 파생이거든요. 그래서 길게 가지고 갈 필요는 없다. 이건 거래 시간은 참고를 하시라. 국내 파생 시장은 이 정도, 1시간 정도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갭 등락이 많고, 해외에는 갭 등락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진입할 때, 내가 매수로 진입해야 되겠다, 매도로 진입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테러를 반드시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이 정도 오면, 이 정도 내가 예상했는데, 나는 내려갈 거라고 봤는데,
이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다시 올라온다 이러면은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에서 손절을 할 건지를 반드시 진입하기 전에 설정을 해놓고 진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움직였을 때는 이 가격이 오면 반드시 손절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을 또 기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내 85%라 하는 거예요. 85%의 성공 차트나 기술적 분석 도구를 만들어 놓으면 한 10번 진입하면은 2번 실패를 해도 8번 성공이 있기 때문에 6번은 먹잖아요. 손해가 되니 그렇게 누적시켜 나가는 겁니다. 100% 기법은 드물어요. 물론 있긴 하지만 드물어요. 내가 예상했던 대로 안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럴 때는 깡통이 될 걸 사전에 차단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 다음 기회를 노려볼 수 있거든요. 이 점 꼭 명심하시고 유념해 하셔서 투자를 시작을 해 보시고, 또 제가 이제 그 브리핑 하면서 짬짬이 이렇게 이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도 드리고 강의도 할 텐데,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밑거름이 되거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투하시기 바랍니다.